얘가 초점을 못 잡는데. 내가 앵글에 들어가면 잡아주겠지. 중간중간 초점해줄게요. 한 개 설명하고 한 개 풀고 이렇게 할 거라서 어떡해요. 자, 그 첫 번째 페이지로 오면은 지금 그 제가 계속 제가 하나를 풀고 하나는 제가 표시하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 표시한 거를 먼저 풀고 나머지를 풀면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유형 1 바로 보시면 저는 773을 풀 거예요. 조리제법 복습할 거라서. 채점 했으시거든? 채점하고 있을래? 내가 한 개 설명하고 거기 있어서. 가운데 가. 많이 풀었는데. 이거 푼 거 한번 채점해가지고. 보고있어. 이거? 조리제법이 근데 기억이 안 나지는 않겠죠? 기억이 안 나지는 않는데 이제 또 만약에 문제가 방정식이랑 안 그래도 어제 시험 본 거 제가 방정식을 막 크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방정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저는 못 풀었지만 박람회 그거 풀면서 좀 내가 많이 까먹었구나 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원래 이거를 지난주 일요일에 하고 어제 시험을 봤어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아프진 않았어요. 목만 아팠어요. 진짜. 그래서 나가고 싶었는데 어차피 나가봤자 여기서 얘들아 여기는 이러고 수업해봤자 소리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 대체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가 총 복습을 할 건데요. 좀 이거 한 문제 한 문제를 한다기보다는 좀 챕터를 좀 끊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방정식을 단순한 방정식을 해결하는 거를 먼저 쭉 풀 거여서 자 일단 여기 페이지에서는요 여러분이 표시해야 되는 문제는 772번 그 X라는 게 아니라 표시를 하고 풀 거예요. 풀 거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77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따 여러분이 풀 거고 제가 푸는 건 773하고 778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거 두 개. 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일단은 계속끼리 뭐 딱히 관련도 없어 보이고 해서 이런 3차나 4차 방정식이 나오면 무조건 조리제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리제법을 쓸 거예요. 자 일단 내가 조리제법을 할 때 뭐부터 보라 그랬냐면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 더해보라 그랬지. 홀수 번째를 더하면 2예요. 짝수 번째를 더하니까 2예요. 근데 내가 여기 똑같은 숫자,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으면서 숫자 9호까지 똑같으면은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빼야 0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을 쭉 쓰게 되면 얘는 그대로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딱 0이 나와요. 그래서 0 나오는 거를 찾을 때 무조건 얘부터 해봐라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조리제법을 또 써야 되는데 제가 4차 방정식은 조리제법 2번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2번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써. 근데 여기서 일단 1이랑 마일은 안 돼. 여기서 이미 썼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되고 1 마일이 안 되니까 다른 것 중에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친구 있죠? 이 친구의 약수로 무조건 돼요. 근데 약수가 지금 2는 1이랑 2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1, 2 또는 마 1, 마 2로 조리제법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안 되면 이거 문제를 못 풀어요. 무조건 조리제법 한 번 더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이랑 마 1이 안 된다는 건 아니까 2랑 마 2 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띄어 있으니 2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내리고 2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것이 x 플러스 1을 의미한다고 했고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건 x 마이너스 2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 3개가 의미하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실근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실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여기서 실근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나오실 거예요. 5가 아닌데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8이구나. 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서 여기서 실근이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 실근인데 문제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야지. 그럼 가는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실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는 배웠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는 것이고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2이기 때문에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1, 2, 그리고 알파랑 베타인데 이거 두 개 더하면 2니까 이렇게 세 개를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이에요. 다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근의 합, 근의 곱인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778로 넘어오시면 돼요. 778로 넘어오면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이거 저희 많이 본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많이 본 게 맞고 자 여기서 일단은 원래는 이거 말고 이 위에 있는 거를 먼저 하고 얘가 건너와야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좀 많이 난이도 있는 걸로 그나마 좀 있는 걸로 풀어드리려고 얘를 골랐고요.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자고 했었냐면 x 옆에 달려있는 숫자들을 보니까 0, 2, 4, 6이죠. 제가 웬만하면은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남은 두 개를 붙여주는 게 좋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x랑 x 플러스 6을 곱해줄 건데 x랑 여기랑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6x가 돼요. x가 곱해지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플러스 15가 달린 상황.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자니 와 2차랑 2차가 만나면 4차가 돼요. 근데 이거 다 전개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치환을 사용을 해주는데 여기에 마침 공통으로 들어있는 애가 있어서 이걸 A로 치환을 해줄 거예요. 얘를 A로 치환하게 되면 A로 묶인 상태에서 8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5는요? 그럼 350으로 쪼개질 수 있어서 쪼개면 A 플러스 3은 A 플러스 3, A 플러스 5는 0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A는 내가 멋대로 만든 거고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릴게요. 그럼 원래 모습으로 돌리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정수인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는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해가 정수라면 인수분해가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정수인 해 두 개가 여기서 나오나 보네.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해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를 해줄 거예요. 근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로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꼬이지 말이. 오늘 불일치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정수가 안 나오고요. 얘가 원하는 정수에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5 하나, 여기에서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정수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곱해서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25 이거 제곱하면 1이어서 그거 두 개 더한 26을 답으로 써주시면 돼요. 간단. 이게 답이어서 사실. 다음 장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유형 4까지 한꺼번에 쭉 달리는 거라서 여기 페이지 표시할 문제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779번이랑요 784번을 표시하면 돼요. 두 번째 페이지에 79번이랑 84번 또 제가 풀어드릴 거는 80번, 83번이에요. 자, 80번에서 자, 이거 보기차식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아마 기억이 날걸?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수가 짝수인 것밖에 없으면 x제곱을 치환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치환하기로 한 게 생각이 나서 이거 치환하는 거네 하고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면 25는 55, 25하고 1 곱하기 25 말고는 쪼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아서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자고 했었냐면 여기서 A제곱이랑 25만 쓰자고 했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중3 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주는 원리를 배운 적이 있는데 두 개를 쓸게요. 자,
두 개가 있어서 그때 제가 여기에서 남겼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있는 거를 반의 제곱을 한 게 25인 거잖아요. 그럼 5를 제곱해야 25인 거니까 얘는 절반이 되기 전에 10이었어요. 그 말은 즉슨 여기에는 원래 10a가 필요했거나 또는 마이너스 10a가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원래 마이너스 14a로 돌아갈 수가 있으려면 여기에 플러스 10a를 한 만큼 여기는 마이너스 24a가 있어야 둘이 만나서 얘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14a로 돌아가려면 옆에 마이너스 4a가 붙어 있어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그때 내가 둘 중에 어떤 건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뭔지 아는 방법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그 둘 다 마이너스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제곱수인 거를 쓸 거예요. 24는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둘 중에 밑에 있는 식을 사용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앞에 있는 세 개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요. 묶으면 a-5의 제곱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4a 그대로. 이제 a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줄게요. 원래 모습으로 돌리게 되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가 되면서 합차공식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합차공식을 쓰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하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끝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자, 근데 얘가 모든 양수인 근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의 공식으로 둘 다 구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쓰려고 제가 개수만 좀 따올게요. 짝수고시 쓰려고 반으로 가져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1번이랑 2번으로 나눠서 하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1번에서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5니까 6이 나오고요. 두 번째에서는요. 1이니까 1 뿔마 루트 6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양수인 것만 골라달라고 했으니 우리는 가운데에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마이 플러스 루트 6이랑 죄송해요. 1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으니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는 둘이 없어지면서 답은 2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수분해가 바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되면은 그냥 그대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고 얘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 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서 마지막에 합차를 할 수 있는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예전에 지금까지 저랑 계속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저한테 배웠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저랑 83번으로 갈게요. 네, 에어컨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켜져 있는 건데 아까 내가 무풍 돌려놨다. 밖에 있다가 와서 그런가 난 더위를 못 느끼고 있었어. 자, 이 친구 할게요. 저거는 안 지우고 일단 여기까지만 지워놓을게요. 저거는 이따가 지울게요. 자, 83번에 이거는 상반방정식이라고 해서 개수를 보니까 여기가 둘 다 1이죠. 1, 마사, 2.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상반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물론 써보려고 시도를 할 수 있겠죠. 조립제법을 쓰려고 이렇게 막 쓰잖아. 자, 조립제법을 하려고 이렇게 쓰고 보면은 이상하다. 조립제법을 하려면 일단은 제가 무조건 홀수먼트 더해보라고 그랬잖아요. 4예요. 마이너스 8이에요. 숫자가 다르니까 1이랑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이랑 1로 조립제법이 안 되는데 여기가 1이야. 근데 우리 항상 조립제법 쓸 때 마지막 숫자의 약수로 하잖아요. 근데 1이랑 1이 둘 다 안 된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 조립제법이 안 된다.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그거를 깨우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보니까 개수가 반대되어 있네. 대칭이네. 상반방정식이구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요. 근데 미지수를 저희 못 나누지 않나요? x제곱 플러스 2x 같은 경우는
저희 이거 x로 안 나누고 x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x제곱이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으로 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풀었는데 x가 0이 나온다? 그럼 그거 0을 배제시키면 되니까 자 우리가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눌 거예요. 양변을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굳이 우리가 분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1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4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공통점이 좀 보일 것 같아서 걔네끼리 묶어줄 겁니다. 자, 얘네 둘이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로 묶은 상태에서 x 플러스 1로 묶을게요. x 플러스 x분의 1로 묶을게요. 자, 그 다음에 맨 여기 가운데 있는 플러스 있는 공통점인 애가 없으니까 그냥 따로 붙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친구를 조금 바꿔줄 건데 이 친구는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뺀 거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4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플러스 2는 0. 그렇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만나서 없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당연히 뭘 할 거냐면 이 친구를 a로 치환을 합니다. 너 a 너도 A. 자, 이거를 치환을 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0이다. 그래서 이거를 A는 A 마이너스 4는 0. 각 A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저 두 개를 방정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를 얘로 할게요. 얘를 두 번째로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A가 0이다. 근데 A가 0이라는 거는 X 플러스 X분의 1이 0이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에 x를 곱해줍니다. 양변에 x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이 0이다가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 1을 넘기게 되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는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x는 기억하십니까? 허수 i예요. i는 우리가 제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x가 풀만 i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a가 4가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는 a-4는 0이라고 쓸게요. a 마사가 0이어서 a가 4인 거니까 이제 a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요.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 양변에 x를 곱해줍니다. x를 곱하면 x 플러스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x는 0.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렇게 돼요. 그럼 x를 구하려면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인수분해가 안 돼. 근의 공식을 써야 돼. 그럼 문제를 다시 보라 그랬지.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두 실근의 합을 A라고 하고 두 허근의 곱을 B라고 하네요. 그럼 당연히 지금 여기서 두 허근이 나왔잖아요. 그쵸? I가 두 개 나온 거랑 두 허근이죠. 그럼 여기는 내가 근의 공식을 써보지 않아도 여기에서는 두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두 허근의 곱은 i랑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곱했을 때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두 실근은 합이 필요하죠. 근데 얘기했지? 우리 두 근의 합인데 2차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써주면 얘가 바로 4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랑 근의 공식 써보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가 1, 얘가 1이래. 얘가 b, 얘가 a인 건데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4 더하기 1을 해서 5가 됩니다. 답이 5예요.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3번 방정식 같은 경우는 조리제법이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얘가 대칭임과 동시에 조리제법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안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안 되는 케이스는 무조건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서 이걸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네 문제를 풀 건데요. 제가 표시해드린 네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으시면 더 푸셔도 돼요. 답은 제가 다 표시를 해와서 답은 다 불러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A가 0일 때 어디에 대입한 거예요? A가 어디가 있는지? A가 이거? 네. 아니 A를 원래 모습으로 돌린 거야. 내가 아까 치환했던 거. 아까 내가 x 플러스 x분의 1을 a라고 치환했잖아. 그거를 원래 모습으로 돌린 거야. 이게 궁금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밖에 안 남지 않아요? 뭐가? 저거를 어디다가 대입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를? 그 x제곱 플러스 1은 0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아 양변에 x를 곱한 거야. 곱하기 x 곱하기 x를 다 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x를 곱한 거야. 이거 써줄게. 잠깐만. 다시 이렇게 쓰면 되나?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는. 응. 아, 그건 사실은 그냥 빨리 하는 법인데 아마 그 수진권 선생님 안 알려줄걸?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있는 방법이야. 조리제법 할 때 예시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771번 같은 경우는 조리제법을 하기 전에 걔네 숫자만 쪼르륵 다 쓰게 되면 태울태울 굴러다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때 원래 아마 부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0을 나오게 만드는 x를 찾아라라고 아마 하셨을 거야. 아닌가? 내가 몰라서 나도 모르는데 원래 정석 방법은 뭐냐면 이거 하기 전에 방정식이 있으니까 조리제법을 할 때의 팁은 일단은 이 친구의 약수로만 조리제법이 가능하다라는 걸 아마 알려주실 거라서 그걸 알려주시면서 4의 약수가 1, 2, 4가 있는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마1, 마2, 마4로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셔. 그래서 이걸 이제 막 1로 조리제법 해보고 이렇게 했을 거야. 맞아? 다의 친구가 그렇게 했어. 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조리제법 하는데 조리제법 할 때 나는 어떻게 알려주냐면 일단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 너무 많지 않느냐 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이라 했을 때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홀수 번째에 있는 거를 더한 게 마3이고 짝수 번째에 있는 거를 더한 게 3이잖아. 얘처럼 숫자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면 우리가 얘네 둘은 더하기를 해야 0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 1로 조리제법을 할 수가 있어. 이거 무조건이고. 왜요? 왜지? 그냥 설명해줬을 때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지금 그거 할 때는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지워버려는 없지만 얘가 만약에 여기가 똑같아. 만약에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야. 그럼 얘네 보라색끼리 더한 것도 3이고 파란색끼리 더한 것도 3이잖아. 그럼 얘네 둘은 빼야 0이 나오지. 그럼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하면 무조건 돼. 안 되잖아? 그럼 계산 실수한 거야. 진짜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이야. 근데 만약에 그래서 아까처럼 얘가 만약에 이번에 숫자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얘가 2가 됐어. 얘가 2가 되면 여기 홀수 번째를 더하게 되면 6이 되고 짝수 번째를 더하면 3이 되잖아. 숫자가 아예 다르면 1도 안 되고 마일도 안 돼. 완전 숫자가 달라버리고. 그럼 이거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나 본데? 4의 약수 중에 2로 해볼까?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처음 보면은 괜히 너무 많은데요? 헷갈리는데? 이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익숙해지면 또 생각보다 좋은 방법이라서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정도는 우리가 다 잘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끔 이런 케이스도 있어. 이게 시그니까 이렇게 되면 얘네끼리 더하면 0이고 얘네끼리 더해도 0이 되거든. 이 경우에는 조리제법이 1도 되고 마 1도 돼. 정리할 수 있겠어? 그거 있으면 조리제법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제가 채점은 제가 이거 좀 보여야 되니까. 어디가 제일 어려웠어? 그래 지워먹어라. 아픈 거 아니지? 내가 감기 옮긴 거 아니겠지? 어디가 어디였어? 다 거친 거 이해됐어? 이 친구 뭐야? 얘는 이거 예전에 내가 끝나기 전에 아마 수업 끝나기 전에 아마 한 번 했었거든요. 잘 바꿔. 이거 뭐지? 이게인가? 뭔가 보다. 얘가 뭔가 보구나. 한 장에서 만난다 되어야 하는데 일단 한 장에서 만나려면 뭐 기울기가 달라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한 장에서 만나게 되려면 결국은 어떻게 풀었어? 여기서 얘랑 얘랑 연립을 한 건가? 뭐 했니? 그럼 고친 거예요? 세 개야 답이? 맞지? 네. 됐다. 범인이란 걸.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풀었었지? 여기서 이게 K-2가 X가 K-2라고 나온 거잖아. 근데 지금 재환이가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서 그 했던 이유는 얘네 둘의 교점 찾으려고 한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X가 K-2라고 나왔다는 거는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가 K-2였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Y 값은 K-1이 나오지. 그래서 얘네 교점 좌표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지. 교점 좌표가. 여기까지 지금 제가 그냥 구한 거는 여기서 이거 어디다 쓰지? 해서 막힌 거지. 재환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가 K-2가 교점의 X좌표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해서 교점을 구했어.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X에다가 K-2를 대입하고 Y에다가 K-1을 대입해서 그럼 얘가 K에 관한 방정식이 될 거야. 2차 방정식.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K 값을 구해주면 두 개가 나오거든. 2차 방정식이었어. 해볼래? 여기서부터 이 교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이렇게 돌고만. 아, 성질 시험지 주라. 이거 뭐해? 과학이야? 뭔데? 약간 과학쟁이 같다. 네. 왜 많이 성장한 거 아니야? 나 처음에 성재가 나 찾아와가지고 자기 과학적으로 제가 얘기해줬을 때 빵 터졌잖아. 말해주러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나랑 이거 같이를 어디 읽었더라? 여기 있을까? 어디 청소하고 왔거든. 아니네. 성주 예상 점수 몇 점? 70. 70? 너 70은 항상 나보다 나오네. 기말이요? 아니 이거. 아, 70. 왜? 저번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제 본 거? 네. 이게 어제 본 것보다 어려운 게 맞아. 초월 거가 더 쉽거든. 풀이 이해 안 된 거 있었어? 저는 저기 초반에 여기 문제 말하는 거야? 네, 어. 그렇게 나오는 게 처음 봐? 처음 본 건 아닌데 너무 오랜만에 봐? 그치. 왜냐면 부원장님이랑은 엄청 옛날에 했던 거라서 오랜만에 보게 되겠지. 내가 너네 목표점수 물어본 적 있어, 기말고사? 갑자기 생각했어. 안 물어봤지? 오늘 1번 안 했구나. 오늘 해야겠다. 재원이 가기 전에 한번 해야겠다. 성질 잘 풀었다. 안 푼 건 뭐냐? 네. 성주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지? 수학 끝나고 바로 과학? 과학 가고 과학 몇 시까지야? 모르겠어요. 근데 6시에 끝나고 것 같아요. 이따 가줄게. 네. 몇 점인지 좀 얘기해볼게. 서술형 배점이 커가지고 중요한 거가. 정확하게 14번까지 담아놨어. 서술형에서 전서가 깎여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이를 다 못 보지 못해가지고 전서를 지금 매길 수가 없네. 시작 해줘. 이거 다 불러드릴게요. 1분만. 다 나왔어? 나 맞았어? 좋아하네. 이거 집에 가서 복습 한번 더 해. 아, 네, 제 오늘은 까먹기 전에 여기는
이것도 교점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되네. 매일 따라서 문제 해줘.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런 거 하죠. 그냥 교점을 지었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우리는 이게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오긴 해.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어차피 이것을 연립방정식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익숙하잖아 우리한테. 그 익숙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해서 x, y를 교점을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직방구하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교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 얘를 완성할 수 있어. 컴퓨터 프린트도 아마 더 나을 거야. 이렇게 이거 어떻게 연립해서 이걸로 기울기 구해서 만들어주면 돼. 이 위에 있는 방법 말고 그냥 교점 구해서 한번 해보면 돼. 다 불러줄게요. 진짜 불러줄게. 1분 끝.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다 부를게. 그러니까 다 부르는 게 혹시 더 풀었을까봐 다 부르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풀라고 했던 72, 77만 푸신 분들은 그것만 들으시면 돼요. 71번에 4, 72번에 1번, 73번에 3, 이거 맞다고 하시면 돼요. 74번에 5번, 75번에 4번, 76번에 5번, 77번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넘길게요. 78번을 같이 한 거니까 그냥 맞았다고 하시면 돼요. 79번에 마이너스 1. 80번에 5번은 같이 했군요. 81번에 2. 그리고 82번에 3번. 83번에는 같이 했고요. 그래서 5예요, 5. 그냥 84번에 마이너스 1. 아까 전에 5까지 기울여서 다 풀고요. 84번에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이제 방정식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방정식을 해결하는 게 네 가지 했죠. 첫 번째 그냥 3차 방정, 4차 방정식. 두 번째 그 공통 구분이 있는 방정식. 세 번째 보기차식. 네 번째 3번 방정식. 이렇게 네 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정식 푸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방정식에서 어떤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가를 볼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세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87번을 할 거예요. 간단한 거라서. 그리고 88번에 표시하시면 돼요. 88. 이건 여러분이 풀 거. 그리고 91번에 표시하시면 돼요. 91번. 그리고 저랑 87, 92번을 풀 겁니다. 자, 87번에 얘가 세근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 사실은 내가 여기만 해도 최근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정식에서 근을 주게 되면요 무조건 그 근부터 대입해요. 함수는 좌표를 주면은 좌표를 바로 대입하고 시작을 하고요.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을 주면 근을 대입하고 시작해요. 사실은 이거는 푸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풀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이 교재상 라이트 쓴 입장에서는 그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거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안 쓰고 풀게요. 자, 얘가 세 근인데 보통은 세 개 중에 하나만 주는데 얘는 두 개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방정식인데 근을 준다? 그러면 바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0. 이거를 냅두고 얘를 넘기면 이렇게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할게요. 2를 x에다가 대입하면 24, 마이너스 4a, 플러스 2, 플러스 b는 0. 그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6. 그래서 두 번째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잠시만요. 네? 혹시 틀렸을까봐 검토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해줄 거예요. 요 반을 낀 거 말고 1번이랑 2번을 연립을 하는데 얘네 두 개는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아까 두 개를 빼게 되면 3a는 30이 되면서 a가 10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넣는 게 빠르겠죠. 여기다가 넣게 되면 b는 14라고 나오게 돼요.
이렇게. A가 10, B가 14가 나왔으니까 이제 10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저 방정식을 완성해주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10 x제곱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14는요. 이어서 이제 이거 근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하려면 조리제법을 해주면 되니까 조리제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한 근을 알고 있거든요. 근으로 그냥 조리제법 바로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조리제법 해버리면 3, 마3, 마13, 13, 14, 마14,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사실 근 조리를 안 하지만 해도 돼요. 왜냐면 근을 알고 있으니까 해도 됩니다. 그래서 2로 조리제법 할게요. 3, 2,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0. 그때 우리가 얘가 의미하는 거는 저기 나와 있죠. 그때 얘네 둘이 의미하는 게 3x 마이너스 7을 의미를 해요. 근데 얘가 지금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x 값은 3분의 7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지금 저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알파분의 AB거든요. 아까 AB는 구해놨어요. AB는 140이에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이 뭐냐면 마지막 한 근 3분의 7이에요. 여기다 3분의 7을 넣어요. 우리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경우에는 번분수 하기로 했었죠. 얘를 1분의 140으로 바꿔서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분모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게 분자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7이랑 140을 약분할 수가 있으니까 약분하고 계산해주면 20 곱하기 3이어서 답은 60. 사실 이거 좀 깔끔하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하긴 해요. 보통은 그냥 7분의 140 이렇게 나오게 문제를 줄 텐데 얘는 좀 깔끔하지 못한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어요. 너네 고통받지 말라고. 흰색 분필 그냥 뚱뚱이로 쓰고 있어요. 세상 깨끗하게 지어서 너무 좋네요. 어제 지저분해져가지고 마지막 확통 때는 불 거의 다 끄고 수업했어요. 칠판이 보이지를 않아서. 이걸 밀게요. 92번을 할 거예요, 저랑. 자, 여기서 근에 대한 조건을 얘가 주는데, 이거는요, 어디서 또 많이 쓰이냐면, 내년 2학기,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이거 한 번 더 쓰게 될 거라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요, 얘가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요. 원래 우리가 3차 방정식은 제일 많으면 근이 3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근이 2개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1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1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중근이 나와야 돼요. 즉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미 얘가 2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미 하나 알아요. 그럼 한 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두 실근을 갖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냥 이거랑 상관없이 얘가 중근을 가지면 돼요. 즉,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얘가 무언가의 제곱, 형태가 될 수 있게.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의 의미는 판별식이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이 되게 만들어줄 거니까 짝수공식을 쓰기 위해서 개수들을 좀 가지고 올게요. 이걸로 짝수공식에 있는 판별식을 사용하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얘가 0이 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전개해서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4K랑 K로 쪼개면 되죠. 1로 쪼개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주면 마사 뿔 1 해서 마3.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 했을 때 우리가 K 값을 구하게 되면 K 값이 얘 때문에 1이 되거나 얘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거나 예, 그게 여기서 쓰는 생각. 그 답이 이해 아닙니까? 얘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답이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여기서 얘가 이미 2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K가 있는 이 2차식 있죠? 얘가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되면 돼요. 근데 여기서 x-2가 한 개가 나오게 되면 x-2가 두 개가 나오니까 중근이 하나가 생겨요. 2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식에다가 2를 넣어서 0으로 만들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써야 이해가 더 편하려나? 그래서 1이 2를 근으로 가지. 이제 내가 여기서 얘가 2를 근으로 가지면 얘는 인수분해했을 때 분명히 x 마 2를 가지고 있게 될 거고 얘가 이거랑 합쳐지게 되면서 중근 2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2를 근으로 가진다는 건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무튼요. 자,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k 플러스 3k 플러스 1. 근데 2를 넣어서 0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얘를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5k 플러스 5는 0. 그럼 k 값이 1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여기에 k가 1이 나왔어요. 사실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당연히 답을 2번을 고를 거예요. 만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왜 k가 1이 안 되느냐? 자, 이 k가 1일 때는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줬죠.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서 동시에 2를 근으로 가지죠. 그럼 k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얘는 무슨 상황이 되는 거냐면 얘가 x-2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근을 가지면서 1을 중근을 가지면서 2를 근으로 가지니까. 그럼 결국은 내가 k에다가 1을 넣게 되면 저 3차 방정식은 최종적으로 x-2의 세제곱은 0이 되어버리면서 이때 근이 한 개가 되거든요. 이거 우리 삼중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이 한 개가 되어버린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근이 두 개라는 거에 모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k가 1인 경우는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답이 2번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근데 포인트는요, 얘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여기서 얘가 두 개의 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얘가 혼자서 중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근을 얘도 가지게 만들거나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난이도가 조금 있으니까 풀고 갈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표시했던 문제 있죠? 88이랑 91번. 웬만하면 91번을 먼저 하세요. 중근을 갖게 하는 K 구하기. 이게 안 되고 있어? 예? X, Y 뭐 나왔어? 교점. 그건 맞아? 이게 그거 안 나와 있나? 방법이 달라서? 맞아. 이거에 수직이면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 얼마나 나왔어? 아니, 얘랑 수직이면 기울기가 얘랑 똑같은 얘기야.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얘랑 수직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만들면 돼요. 1,1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거겠다. 맞네. 이렇게. 이해는 된 거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하고 있어? 이거 괜찮아. 여기서 점을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깔끔한 걸 넣을 수 없네. 여기서 당연히 여기가 지금 직선이기 때문에 점을 하나를 잡아야 되잖아. 평행한 직선이면 내가 아무데나 점 잡은 다음에 구하라고 그랬었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지나는 점을 아무거나 넣는 거야. 정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3,1이 편할 거야. 3,1이잖아. 마 3,1. 이게 좀 식이 좀 너무 복잡해져서 이게 마 3,1을 지나거든 얘가. 여기 위에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이거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썼는데 그게 2였다 라고 해주면 이거 지금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공식을 좀 쓰게 되는. 그치?
그치? 근데 양수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15. 하지. 이거 가져가. 자, 나중에 집밥 공부할 때. 아니, 이거 무슨 수였죠? 60? 내가 또 오늘 올게, 어떡해? 아, 제안이 받아도 돼요? 선생님, 네. 저기 792번에 응. 판매식이 0이니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판매식이 0이어야 되는지? 아, 궁금한 거야? 아니면 이걸 쓰는 과정이 궁금한 거야? 과정이. 이걸 쓰는 과정? 여기서 판매식을 쓰는 거니까 판매식 쓸 때는 우리가 원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잖아. 나는 짝수공식 썼어. 그 원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해 공식에 루트선에 들어있는 애라서 그걸 쓰는데 얘가 지금 4K잖아. 그래서 나는 원래는 근해 공식에 넣을 때는 A가 1, B가 마이너스 4K, C가 3K 플러스 1 이걸로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요 가운데가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을 넣기로 했잖아. 아, 그냥 짝수 공식 하시는 거예요? 맞아. 이걸로 쓴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걸 절반으로 만들어서 2K의 제곱을 4K의 제곱으로 만드는 거야. 응? 바이바이. 이거는 응. 공식이 있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졸지법 할 수 있다. 네? 그거 졸지법 할 수 있어. 진짜 한번 해봐. 아까 전에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홀수를 더하고 짝수 번째를 더하면 1 또는 마이너스 1로 졸지법 할 수 있어. 응? 이거까지 구했는데요. 응.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조리집 써가지고 나머지 두 분을 구하는 거예요. 응. 그 방법밖에 없어요. 4차식이라서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4차 방정식이라서 그렇게 본 거 아니야? 왜요? 이거 A, B 구한 다음에 넣어서 졸지법 쓴 거 아니야? 그걸 할 것 같아. 3차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계산이 좀 빠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또 계산을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어제 했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넓이 넓이 B가 2대1이면 내가 밑변도 2대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응. 두고 두까지 구했어요. 이렇게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좌표를 넣어야 되잖아. 이 0,P하고 이 6,P 마이너스 3 있잖아. 얘네 두 개를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구해줘요. 이해만? 그래서 이거 내분점을 구해주게 되면 이 D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 D가 지금 어디 갔어? D 이거 구해서 방정식 구하고 Y 구하고. 맞아. 생각 간단하지. 내분점을 구해주면 그것만 해봐. 여기 괜찮아? 여기 내분점 이분점 했어 안 했어? 했어? 언제 했어? 집 가서? 열심히 했어? 네. 연습 문제 줄 테니까 풀어볼래? 연습? 네. 선생님 저그 원래 너무 깜짝이야. 선생님이 풀어주신 아니 그 주신 프린트 기초 그거 답지 받을 수 있어요? 아 그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래? 꺼내놔봐. 내가 프린트를 하고 가서 한번 더 골라줄게. 이거 프린트만 갖고 와서 순찬이 12시간 동안 자습하는 거 아닌데 괜찮아? 그냥 애들 다 조용히 자습만 하는 거지? 이제 이거 끝나고 과학도 가서 많이 바쁘네. 굉장히 바쁘네.
그럼 직구 12시간 해요? 아니 12시간 8시간 해요? 6시간 정도? 그냥 수업밖에 없지 않나? 응. 그 정도? 저거는 8시간 정도 맞아. 6시간 이상? 근데 만약에 6시간을 했는데 멘탈 나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승준을 멀쩡한데 승찬이가 멘탈 나갔어. 더 해봤자 안 될 것 같아. 그럼 보내는 경우도 있지. 내가 더 붙잡고 있어봤자 얘 멘탈만 잡는 것 같다. 안 되겠다. 이제 너 가. 잘 가. 이렇게 보내는 거지. 쌤, 응. 이 단원에서 조립제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죠. 왜냐면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조리제법이 안 되면. 쌤, 이렇게 풀어도 돼요? 84, 80. 뭐? 이거 간의 제곱 이해가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풀어도 돼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응. 다 풀어도 돼. 아니 다 풀어도 돼? 다 풀으면 요 하고. 답이야? 85부터 볼게요. 갑자기인데 안 풀었을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85번에 4번, 86번에 마이너스 7, 87번에 같이 했고요. 88번에 1하고 마이너스 1. 뿔마 1이에요. 나머지 두 개. 89번에 4번, 90번에 1, 91번에 4번. 이제 건 같이 했어요. 지금 지금까지 틀린 거 있어? 혼자 본 거? 75번 못 쳤어? 4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4번이야. 선생님 777번 몇 번? 777 마이너스 9 에요? 이제 활용인데 활용은 사실 누가 씩 잘 세우냐의 싸움이라서 이거는 그냥 한 개 하고서 하나 풀어보고 넘길 거거든요. 넘겨서 어디로 가냐면 108쪽으로 가요. 108쪽에 795번을 여러분이 풀 거고요. 공식은 제가 또 한 번 더 먼저 해드릴게요. 고2 거를 갖고 가요. 여러 가지 고2 거를 할 뻔했네. 깜짝이야. 자, 여기서 저랑 794번을 할 건데, 왜냐면 94랑 95랑 둘 다 원뿔, 그러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거는 원뿔이랑 원기둥이 나오고요. 밑에 여러분이 푸는 건 9가 나와요. 공식을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복수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데 공식 아이도 못 외운 애가 있나? 이럴 수도 있고 다 알겠지만, 자 94번에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 높이가 9인 원뿔의 부피까지랑 보자마자 우리가 나는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저는 모의고사나 이런 영어 같은 거 할 때는 저는 앞문장 읽어서 끝까지 읽어봤자 앞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끊어놓고 미리 다 쓰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거 끊었어. 근데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부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밑넓이를 구하게 되면 원뿔의 밑면의 넓이는 원의 넓이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밑면은 36파이예요. 6에 36이니까. 근데 거기에 높이가 9라고 했고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108파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계산을 생각한다. 108파이가 나오게 돼요. 이것까지 구해놓고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원기둥의 부피를 해줘야 돼요. 근데 밑면의 반지름이랑 높이가 R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해보면 원기둥은 얘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3분의 1만 없어요. 그래서 얘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줄 겁니다. 근데 원기둥은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밑넓이를 파이 R 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높이는 R-3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근데 지금 걔네가 어떻다고 했냐면 똑같다 그랬어. 그럼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식은 이 파란색이 이 하얀색이랑 똑같다고 식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양쪽에 있는 파이 없애버리고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r세제곱 마이너스 3 r제곱에 얘 이항되는 마이너스 108은 0 하고 이거 이제 소인수분해 말고 조리제법 하잖아요. 깜짝이야. 1 마사 0 마이너스 108을 조리제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소인수분해를 말하려고 했어. 이 108에 약수 갖다가 조리제법을 써야 되니까 얘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되는데 그 사실은 얘 너무 많아요. 1, 2, 3, 4, 5는 안 되고 12. 6 막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 이거는 6이야. 깜깜이다. 왜냐면 여기서 근데 보통 1, 2, 3은 아닐 거 아니야. 만약에 3이면 3, 3은 9가 태없이 모자라잖아요. 한 어쨌든 좀 두 자릿수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3은 너무 작을 것 같다. 근데 4는 해봐도 돼요. 4부터 해보면 하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당연히 양수만 넣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사실적으로 자연수를 넣겠죠. 음수는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 108에 약수를 넣어보면 되는데 사실 6으로 되긴 해. 그래서 아까 전에 저기서 이거 고3이가 야 이거 뭘로 줄일 할 수 있게? 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글쎄요 한 3? 이러길래 야 짜식아 보자마자 6이잖아. 그래서 해봤는데 진짜 6이 되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깜짝 놀랐네. 그래서 18 내려오고 이거 곱하면 딱 108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좀 극단의 값이 쉽게 나와요. 얘 곱하다 보면 얘 이렇게 두 자릿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밑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는 6이 나오겠죠. 그래서 6cm. 여기에 오는 아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근데 저 대부분은 저기서 나오는 2차식은 이거 뭐지? 조리제법 말고 뭐라 하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원래 안 돼서 보통 조리제법을 사용한 숫자가 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알제곱. 인디? 9의 건널비 그거 아닌데? 뭐게? 파이알 세제곱. 물 붙이면 그건 9의 부피가 돼. ปั๊이랑 9의 부피가 방금 예음이가 고쳐준 대로 그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에요. 그럼 9의 건널비 어떻게 구하려고? 4파이알 제곱. 오 맞아. 예음이가 이번 1등이죠. 4파이 r제곱이에요. 그래서 9의 건널비 이거 할 때 이거 4파이 r제곱 파이 r제곱이 원의 넓이잖아. 원의 넓이가 4개거든. 이거 그 중1 때 이거 배우면서 그 수학 영상 보면은 캐릭터가 오렌지 까가지고 껍질을 까. 근데 껍질 잘게 까가지고 그 오렌지랑 넓이가 똑같은 원 4개를 채울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얘가 원의 넓이가 4개 이렇게 알려줍니다. 참고하시라고. 외울 때 도움이 될까봐 말해봤어요. 어쨌든 이 공식은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저거 원뿔이랑 원기둥도 마찬가지고. 건널비는 잘 안 돼요. 왜냐면 원뿔의 건널비는 중1 때 테스트를 하지 고1부터 이제 와가지고 너네 원뿔의 건널비 구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잘 안 돼요. 고2 때는 또 나오긴 하는데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지금 중요한 건 얘네 둘이에요. 이 공식 꼭 암기하세요. 그래서 이 공식을 토대로 795번을 지금 빠르게 해결하시면 돼요. 1분 30초 드릴게요. 한 2분 정도? 아니 한 문제에 2분인데 공식을 내가 알려줬으니까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유리한테 전달줄 율 색칠 그만하고 도망해. 식을 세워라. 가운데 거 구에 반지름을 R이라고 넣은 거 같죠? 그러면 1씩 차이 나니까 하나는 R-1이고 하나는 R 플러스 1로 넣으면 되니까 1씩 차이 나는 거는 웬만하면은 가운데 거, 3개면은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넣는 게 제일 좋겠죠? 만약에 이런 거 나왔을 때 못하겠으면 때려 넣어 4부터 8까지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의 문제 너무 어려운데요. 무슨 답이 어쩐지 깨끗하게 안 나온다 했어. 4랑 8이면 어째 깨끗했을 것 같은데 때려 맞추는 거지. 답이 3번이 맞아? 응. 왜 해결해? 15번 왜 해결 안 해? 필요해. 어. 근데 D가 저거 아니야? X축 위에 있는 저건 거 아니야? 그렇게 푸는 거 아닌가? 아, 이게 못하네. X축이네. 선거 BC랑 X축이 만나는 점. 이런 거 돼 있었는데, 그래서 헷갈렸구나. 아, 야, 오케이. 어쨌든, 근데 얘가 0이 되니까 P가 있네. 대입하면 다 나오네. 답지도 보았으니까 유리가 채점해? 응. 이거 아, 맞다. 쪽수만 좀 보고. 얘미들과 정과 직선 듣고 가면 정말 직선이요? 여기 비어있는 거 보니까 아, 그 비어있는 부분은 못했어요. 아 이거 설명 듣고 갈래 네, 아니면 그러려고. 보면서 뽑아야겠다. 이게 헷갈려. 뭔가 프린트 버튼 누르고 다음 거 할게요. 네, 근데 이거 답이 몇 번인지 말 3번 6cm. 방정식 오랜만에 해서 지금부터 슬슬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방정식도 꾸준히. 저랑 웬만하면 태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저랑 웬만하면 방정식이 아닌 거 위주로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저랑 방정식 다른 걸로 또 풀 거예요. 방정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려면 2차 함수부터 방정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시험 범위인 거니까. 대신 나머지 범위는 태전이랑 같이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루니까 좀 하셔도 돼요. 그리고 너희가 원해야 돼, 알지? 공부는 너네가 원해야 되고. 미안. 선생님 오늘 여기 있는 유형 다 나가요? 응, 중간에 설명만 하고 넘길 게 있어가지고 76. 15번에 2번이요. 그 시험지 말하는 거지. 네. 봐봐. 이거 하나를 어디 갔냐? 응? 여기 있다. 몇 번이라고? 2번. 맞아. 16번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근데 손에는 어찌 재밌네. 응. t-n 아니 알파-n 하고 알파 플러스 2n-1 네. 그럼 알파가 n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근데 그 알파가 사실은 아니야 알파가 아니라 t 아니야 혹시? x제곱 치환하지 않았어? x제곱을 대문자 2로 했어.
대문자. A. A? 그럼 A가 N이 나오는 거잖아. 네. 근데 그 A를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리면 걔가 알파 제곱이잖아. 네. 알파 제곱이 N이 나와야 돼. 그럼 알파는 뿔마 루트 N이지. 네.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거에서는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나와. 근데 자연수가 근데 N이 자연수라서 걔는 안 돼. 네. 그래서 1492아니에요. 아니 제곱해서 N이 나오는 거니까 6개 마이너스도 포함해서. 왜냐면 알파가 1사분은 너가 간 건 알파가 아니라 N이야. N. 이해돼? 지금 거기서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나와서 너가 간 건 얘예요. 근데 얘를 구하는 거잖아. 알파 값. 그래서 1 마 1, 2 마 2, 3 마 3에서 6개. 이건 이거 같이 뽑고. 응? 어디서 잘못한 거. 뭐야 이거. 이거 3분의 4 파이 없애가지고 잘 났는데. 여기 2가 없어야 된다. 여기는 마 1이 생기고 여기는 플러스 1이 생겨서 만나면 없어져야 돼. 그 플러스 2 없애면은 아마 풀릴 거야. 원해가 먼저 오지 여기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거 왜 혹시 풀었으면은 그 앞에 93번에는 답이 1번이고요. 96번은 4번이에요. 오늘 풀었다면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복습. 그래서 우리가 근과계수의 관계를 복습을 하면 사실 여기 위에 이 박스 안에 있어요. 이 박스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풀 거는 97번은 여러분이 풀 거고 저는 98번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는 좀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이거 사실은 지금 고2한테 제가 간간히 물어보거든요. 고1 수업하고 나서 나중에 다음날 이제 목요일 날에 강남고 2 애들한테 야 3차원 원식에서 세근해야지 뭐야 이러면 네? A분의 B?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부어 틀리고 막 그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사실 난 그 애들한테.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거 보자마자 색은 알파 베타 감마 두 번 알파 베타 보자마자 근과계수의 관계를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는데 X제곱이 없어. 그럼 얘는 0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A분의 C예요. 그 A분의 C면 1분의 3이니까 얘는 3이에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를 하니까 5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제 풀어줄 건데 이거 곱셈 공식 사용해도 되고 만약에 곱셈 공식 까먹었으면 그냥 요거 두 개 먼저 전개한 다음에 얘랑 만나게 해도 돼요. 근데 곱셈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1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와요. 안 하겠지? 그냥 두 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얘가 0이니까 1 마이너스 0 이거 3이었으니까 플러스 3 이거 5니까 마이너스 5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 만약에 기억 안 나면 그냥 너가 다 해. 1 곱하기 1 1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이렇게 분배법칙하고 그걸 또 여기다가 분배법칙하면 어쨌든 얘는 나와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곱셈 공식 외워서 하겠다 싶으면 외워서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하시고요.
굳이 7번은 이따가 풀 거니까 표시해놓고 넘기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세근의 합이 0이에요? 응, x제곱이 없잖아. x제곱의 개수가 0이어서 안 보이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 장 넘기면 돼요. 그러면 세 근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볼 건데 제가 아마 803번을 풀 거고요. 여러분은 802번을 풀 겁니다. 2번에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803번에 자, 세 근이 연속한 정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과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걔네들의 미지수를 x 말고는 놓으면 안 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애들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 뭐 세 홀수 이런 거 보면은 무조건 가운데 거를 x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근이 연속한 정수니까 우리가 가운데 거를 놓을 건데 x 말고요. x를 이미 쓰니까 알파라고 할게요. 가운데 걸 알파라고 놓으면 여긴 자동으로 알파 플러스 1이랑 알파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세 개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얘만 알아요. 정확하게는 A가 1이고 B가 마3 나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세근의 합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세근의 합이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3이에요. 그 말은 즉슨 얘네 세 개를 더한 게 3이라는 거니까 3알파가 3이 되면서 알파는 1이 돼요. 그럼 알파가 1이니까 결국 이 세 근이 연속한 정수였는데 알파가 1이라고 나왔으니 얘는 0, 1, 2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부터는 방법이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죠. 방정식인데 근을 주잖아? 그럼 대입하면 돼. 그렇게 해서 A, B를 찾아도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다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얘를 쓰는 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쓰면 A분의 C니까 얘가 A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0, 1, 2를 대입하는 거예요. 0 곱하기 1, 1 곱하기 2, 2 곱하기 0, 2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계산했을 때 얘는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B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세 개 다 곱하면 0이야. 그래서 B는 0이 나와요. 그래서 A가 2, B가 0이니까 빼면 답이 2가 되겠죠. 근데 이걸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선생님 저는 괜히 근각예수의 관계 쓰면 실수할 것 같고 복잡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나왔던 근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뭐 0을 넣으면 얘가 0이 나오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근을 찾아주시면 돼요. 대입해서 A, B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태산 같은 경우는 저전이 없어. 만약 태산이었으면 서술형이 나오니까 걔네들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라 라고 하면은 무조건 써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을 만드는 걸 할 거예요. 슬슬 좀 뭔가 좀 이상한 애들이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기억하세요? 혹시 이거? 여기 이 위에 박스 얘를 기억해야 돼. 이게 세근의 합이랑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 우리가 얘를 세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잖아요. 얘는 A분의 C를 하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전부 다 마이너스를 달고 오고 얘는 안 달고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오는 B와 D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얘는 안 달아준다 라고 했던 건데 이거 기억 안 나시면 복습을 꼭 하시고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이용을 해서 식을 완성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건데 그때도 이거 어려워하긴 했었어요. 저는 얘를 풀긴 할 거거든요. 이걸 풀긴 할 건데 되게 간단한 거여서 여러분은 807번을 할 거예요. 자, 2개 풀게요. 왜냐면 808번을 제가 풀어준다고 해도 얘가 유사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806번도 풀어드릴게요. 자, 806번을 보면 지금 얘가 세 근을 저렇게 줬단 말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이거를 문제를 또 끊어서 제가 색깔로 구분을 해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읽었을 때 일단은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인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얼마인지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얘도 2차항이 없으니까 얘는 0이고요. 여기는 A분의 C를 하니까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를 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저는요 얘를 세 근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세근의 합과 세근을 둘둘둘 짝지은 것과 세근의 곱을 구해줘야 돼서 첫 번째로 할 거는 새로 만든 근을 다 더한 걸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방정식의 세근의 합을 구하는 게 되죠. 근데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되면서 원래 0이었는데 얘는 0 더하기 3이니까 3이 돼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둘둘 짝지은 거.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손이 뿌리죠.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1 손이 꼬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는 이건 여기다 쓸게요. 여기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하나가 생기고요. 이거 왜 두 번째에 있는 거야? 이런 복잡한 문제를.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가 두 개가 생겨요. 베타도 두 개, 감마도 두 개 생기거든요. 그래서 2로 묶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1, 1, 1 해가지고 1이 3개 생기니까 3이 나오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 다 대입하면 되는데 마2, 0 대입하게 되면 얘는 1이. 그 다음에 우리가 세근의 곱도 구해야 되죠. 저거 3개를 곱한 것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이거 3개를 곱한 것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런 곱셈 공식에 의해서 얘는 알파 베타 감마 하고 알파가 감마랑 만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생겨요. 곱셈공식 사용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1, 마2, 0 대입하게 되면 마1 없어지고 마2,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근의 합, 그리고 둘둘둘 짝지은 거, 그리고 3개를 다 곱한 거를 구했으니까 이제 방정식 만들어주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은 여기서 아까 전에 세근의 합은 부호를 바꿔서 가지고 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둘둘둘 짝지은 거는 그냥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3개를 다 곱한 거는 부호를 바꿔서 가져오라고 했었죠.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은 얘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얘가 더 쉬워요 근데 확실히 아닌가? 얘가 더 쉬워요. 얘가 더 쉬운 게 맞아요. 이게 더 쉬울 거예요. 계산하는 게 지금 얘는 전개하는 게 식이 너무 길어가지고 복잡해 보이는 거고 807번으로 여러분이 풀 때는 좀 더 간단할 건데 808번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조금 트리키해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눈에 익혀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1 넣은 거랑 2 넣은 거랑 3 넣은 게 다 1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3차식 px에다가 1을 넣어서 1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나머지 정리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p1이 1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px를요 x-1을 가지고 있고 몫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1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근데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얘가 이거를 제외하고 얘네가 인수를 다 2랑 3이랑 1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1이랑 x-2랑 x나 3을 다 가지고 있어서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무조건 요 1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p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서. 근데 이제 p-1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전개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1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1이 되면서 -24 더하기 1 이니까 -24. 빗불치고 간단한 거라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눈에 익혀주시면 됩니다. 편례근까지 하고서 쓸게요. 우회가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자, 812번. 자, 편례근은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무조건 가운데에 뿔마가 생기면서 중근이 아닌 이상 루트가 생기면 또는 뭐 i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그건 편례근이라고 해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 애를 무조건 가지게 되거든요. 자, 일단은 x세제곱의 개수가 1의 3차례 p 이거 제일 포인트. 생각보다
무엇보다 얘가 굉장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 자, 우리가 tx가 x 마사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저걸 보자마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t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x 마사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근데 여기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된 2차식으로 하나가 묶여 있었을 거예요. x마사가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px는 0의 한근이 6i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미 마사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근 하나가 4가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한 개의 근이 6i라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 근은요, i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저 친구의 켤레인 마이너스 6i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4를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2차식의 두 근이 얘네 둘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얘가 6i랑 마이너스 6i를 가지고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얘네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x 마이너스 6i하고 x 플러스 6i가 만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리하면 어때? x제곱 마이너스 36i 제곱이 되면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36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px가 아니라 p2x예요. 그래서 우리가 x 자리에다가 2x를 쏙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p2x는 여기에 2x가 들어가니까 2x-4, 여기에 2x가 들어가면 4x제곱 플러스 36.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기는 2가 나갈 수 있고요, 여기 4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게 되면 2, x-2, 그리고 여기는 4가 나갈 거니까 x제곱 플러스 9가 되면서 4가 나가서 얘랑 만나요. 진작 만나서 쓸 거예요. 이렇게 나가요. 자, 근데 우리가 이때 모든 근의 곱을 구해달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근은요, x-2를 0으로 만드니까 당연히 2예요. 근데 여기서 두 근을 물론 구할 수 있지. 뿔마 3i인데 그렇게 만들 바에는 차라리 알파베타는 마이너스이지. a분의 c 해가지고 그냥 9 바로 쓰는 게 훨씬 빨라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썼어. 그래서 답이 18이 돼요. 이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게 더 낫고, 네, 이게 더 나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표시를 제가 안 해드린 거거든요. 아까 앞에는 했거든요. 802번, 807번 두 개랑 여기 페이지는 811번 하시면서 이거 합니다. 이것도 두 근이 나와 있지만 두 개를 줬지만 실제로는 세 개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잊지 마시면 됩니다. 다 찍어볼게요. 수학을 더 많이 했는데 멀미 나는데요? 멀미가 나갔는데 한번 멀미가 갑자기 났어요. 우리 채원이 압살당하겠는데요? 예은이가 책상 조금만 더 뒤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은이 널 보고 있는데 채원이 너무 좁게 공부하고 있어서 순간 마음이 안 좋았어. 아마 근데 예은이가 오기 전에 애들이 앞으로 민 걸 거예요. 아까 맨 뒤에서 난리 부르스가 있었거든. 고2 수업 때 수행평가 준비하는. 오늘 수행평가 끝내니? 수학? 뭐 있어? 나의 인생을 아직 남았어? 안 끝났구나 아직. 나의 인생 그래프는 뭘 그리는 거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그걸 하는 건가? 행복지수 그거? 점 찍어가지고 사람사이 거리 구하고
아니 거리가 뭐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 아니야? 나의 인생 그래. 나 했던 거 같은데? 내가 고1 때 했던 거 같아. 태어나서 그 약간 자기 인생의 이슈들을 그 점으로 찍는 거 아니야? 내가 5살 때 야채 안 먹었다고 혼나서 불행. 약간 이런 식으로 점 찍어가지고. 근데 그래프는 쌤이 준대요. 아 진짜? 내가 그래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난 그래프 내가 만들었는데 고1 때. 나 진짜 했어. 초등학교가 아니고 유치원 때. 아 내가 당근을 진짜 싫어하는데 그 도시락통이 주황색이었거든? 그래서 사실 급식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유치원에서는 도시락을 저는 도시락통에다가 똑같이 반찬 담아가지고 이렇게 얘들아 먹자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면은 여기 가운데에 내가 얘가 주황색이니까 은근슬쩍 당근 이렇게 남겨놓으면 티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당근 이렇게 남겨놓고 뚜껑이 있어. 뚜껑 덮고 반납함에다가 이렇게 쓱 했는데 들킨 거예요. 아무 들켜가지고 내 뒤지기 혼나가지고 브랜디스 막 마이너스 20 막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는데 5살 때 마이너스 20 이래가지고 이렇게 연결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 저런 되게 재밌는 썰들이 많아요. 저 어릴 때 되게 저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바보 같은 게 수학적으로 말고 그냥 되게 막 애기가 하면 되게 귀여운데 되게 바보 같은 행동? 그런 거 되게 많이 해가지고 별거 다를 거 없는 애기였어요.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안 보이겠지? 아니 또 내 친구들은 날 애기로 보거든. 맨날 먹으면 버섯 밥 먹고 패스 고기만 양념 먹고 표식도 너무 심하게 먹고 아니 또 날 애기로 봐. 쌤 원래 809번 구하는데 오래 걸려요? 809번? 네 몸이? 1 루트 1 1 플러스 루트 V 그래서 푸는 게 맞아요. 이거랑 아니. 1 플러스 루트 2 그다음에 유색이 곱하기 마이너스. 오 맞아 정확해. 맞아 정확해.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굳이 그 세근 알파 베타 감마로 하는 거를 알려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쓰는 게 더 나을 때가 있거든. 확실히. 다 불러드릴게. 기다릴게. 그거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오메가를 해야 돼. 근데 오메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뭘? 오메가. 원래 몰랐어? 그 공식 외워야 되는 줄 알았어. 아니야. 내가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 그때.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그 세제곱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만 잘 보라고 그랬어. 속상한데? 그럴 수 있지. 오메가는 진짜 그 일단 근데 난 이해는 하는 게 나도 학생일 때 당연히 오메가 안 좋아했어. 그래서 이해는 할 수 있지. 근데 생각보다 좀 단순한 애예요. 생각보다 그 두 분의 합을 쓰고 두 분의 곱을 쓰고 인수분해 하고 그게 0이 나와야 되고 난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간단해. 화요일에 승찬이 또 외롭게 클리닉 해야 되는데 승주 못 와서 아, 승주가 이번에 실수하지 말고 네. 이번에 실수하지 말고 근데 어려운 문제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실수했다며 마지막에 그냥 그거 할 때 이번에는 용인에서 하는 게 더 큰 대회인 거 아니야 어쨌든? 네. 거기 실수하지 말고. 근데 예선인데 응. 본선 진출하면 또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아, 야 너네 떨어져 그냥. 이럴 순 없잖아. 아 너네 떨어져 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럴 순 없으니까. 불러줄게요. 805번부터 5번에 4번
이고 7번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는 0. 6번이랑 8번은 저랑 했어요. 넘기시면 돼요. 다시 보여줘.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다음에 9번에 마이너스 12, 10번에 마이너스 8, 11번에 1번 이에요. 우리 오메가까지 합시다. 연립방정식 이거 프린트 갖고 있으세요?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돼요. 한 장만밖에 없어서 제가 뽑아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아까우니까. 자, 810 하기 전에 넘어오기 전에 제가 여기서 개념 설명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여기서 그래 성조가 말한 대로 여기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오메가 문제는 여기서 너네 인수분해만 잘하면 돼.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여기서 x 세제곱이 저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서 도출 과정이 다 있어요. 사실 얘는 잘 안 쓰거든요. 저건 잘 안 쓰긴 하는데 일단은 자, 우리가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얘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또 하나를 줘요. 세제곱이 1이냐 또는 마이너스 1이냐를 줘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처럼 만약에 세제곱이 1이라고 줬어. 그럼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일단 한 허근을 오메가라 했는데 방정식에서 근을 주면 제가 바로 대입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게 여기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항시켜요. 이게 이항시켜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만들어요. 근데 1의 세제곱이잖아요. 이제 이걸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x 바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돼요. 근데 우리가 오메가는 허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근이 1이라고 실근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쨌든 오메가는 여기에서 나온 근이 오메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그럼 내가 오메가를 여기다가는 넣으면 안 되지만 여기서 나온 거니까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얘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근과 개수의 관계가 들어가요. 여기서 어쨌든 얘가 2차식인데 이거는 허근을 가져요. 왜냐면 판별식의 용도가 작으니까. 제가 두 개의 허근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넣는다면 나머지 하나는 켈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오메가 켈레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지.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해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두 근의 곱도 구할 수 있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1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냥 인수분해 하나만 하면. 사실 저 마지막에 있는 거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야, 어쨌든 그래서 저기서 이거를 또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나왔잖아요. 이걸 오메가로 다 나눠요.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 나와요. 그 얘를 넘기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결국은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편이랑 똑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도출 다 할 수 있어요. 얘도 마일이고 얘도 마일이요. 둘 다 오메가가 있네. 그럼 당연히 얘네끼리 똑같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식은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편이랑 똑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것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 아까 전에 오메가 분의 1 굳이 만들었으니까 일단 이렇게 다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만들다 보면은 다 이렇게 이동시키다 보면은 다 똑같아지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 사실 얘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 사실 외워도 사실 얘는 거의 안 써요. 쓰긴 써. 간간히 쓰는데 이거는 거의 안 쓰고요. 보통 요거만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외우는 게 더 낫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다 싶으면 이것까지는 꼭 외우면 돼요. 이것만 있어도 대부분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로 도출을 해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일단은 다 해보는 거야. 제가 1번, 2번, 3번, 4번 매겼잖아요. 근데 보통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1번을 쓰고 1, 2번을 쓰고 1, 2, 3번을 쓰고 이런 식으로 가요. 막 3번만 쓰고 이러지 않아 문제를 풀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문제를 풀 때 일단 얘를 먼저 해봐요. 근데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럼 그때 얘를 보는 거야. 근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돼. 그때 3번으로 넘어가고 그때 4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볼 건데 저랑 다음 장에 있는 걸 볼 거예요. 실제로 제가 816번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왜 예로 하냐면 지금 제가 세제곱이 1이 나오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플러스 1을 넘겨보면 뭐가 나오냐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인 것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인 걸 외웠어. 근데 문제가 막 1을 줬어. 대참사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우리는 그러면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다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오메가 6제곱 있죠?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을 제곱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바꿔줄 건데 어떻게 바꿔야 판서가 좀 깔끔해지지? 이거 딸게요. 자, 오메가 6제곱은 얘를 제곱한 거니까 1이 돼. 그럼 만약에 오메가 5제곱 같은 경우는 오메가 제곱에다가 오메가 세제곱을 곱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럼 오메가 제곱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될 거예요. 그 오메가 4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이에요. 근데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나머지는 이미 지수가 다 작으니까 그냥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이거 4개를 첫 번째 조건만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지수를. 그리고 여기서 가끔 동료한끼리 정리를 하는데 저는 정리하기 전에 뭘 할 거냐면 이제 얘를 다시 넘겨요. 여기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요. 얘를 세제곱으로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오메가는 허근이기 때문에 여기의 근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할 수가 있게 돼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 얘는 0이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건 1밖에 없어서 답이 1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굳이 이걸 다 썼어? 아니잖아. 나 지금 여기서 1번이랑 2번밖에 안 썼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은 1번, 2번으로 풀리고요. 그걸로 안 풀렸을 때 오메가 편례가 등장했을 때 그때부터 3번부터 다루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오메가 편례가 없는 문제라면 1번이랑 2번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해요. 대부분.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 밑에 있는 거 하나를 하고 갈 겁니다. 17번 개인적으로 지금 해보시죠. 근데 너무 어렵다. 편례 있는 거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앞에 있는 거 하셔도 돼요. 앞에 15번, 13번, 14번, 15번 있죠. 이걸로 먼저 연습하셔도 돼요. 오메가는. 오메가는 그래요. 그래서 오메가 문제는 한 개만 더 푸세요. 제가 풀어드린 거 외의 문제 중에서 한 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아무거나. 그래서 본인이 오메가를 더 연습을 하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오늘 한 것 중에서 더 자료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또 뽑아드릴게요. 이거는 답지로 같이 보내드리거나 답지는 PDF로 줄 수도 있고 뭐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으니까 더 연습하고 싶으면은 얘기하시고요. 답을 1분 있다 불러드릴게요. 본인이 푼 문제만 답 들으면 돼요.
몇개 본인이 푼 거 답 들으시면 되는. 다 불러준다고 집어넣은 거야 너? 어이가 없다. 이걸 집어넣으려는 게 아니었는데 이걸 집어넣었네. 13번에 마이너스 1, 14번에 3번, 15번에 3번, 17번을 풀었다면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만약에 추가 질문 있으면 남아서 하고 가시고 없으시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